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송재 기자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토 시사 주간지 시사인 색깔 있는 신간 소개!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네요. 자, 지난주에는 색깔 있는 신간 소개가 방송을 하지 않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 올해의 송년호에 저희 다들 보셨겠죠? 거리의 주권자들이라는 2016 올해의 인물로 이렇게 꾸몄는데 전권이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기존 고정물이었던 신간 소개도 없었는데 덕분에는 아니고 때문에 저희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왔던 486호 시사인 신간 소개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이에요. 지연된 정의라는 책이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다음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계속 추천책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한 책인데 박상규, 박준영 씨가 지었고 후마니타이스에서 펴냈습니다. 제가 꼽은 이 책의 한 줄.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중요하다. 이 시대 약자는 사실은 죄가 없어도 죄값을 치릅니다. 살인범으로 긴 시간을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가망이 없어 보였던 재심 사건을 맡았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이를 생생하게 정리한 책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건데 3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이나 익산 택시기사 사건 등 이런 이야기가 묶였고 이들의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낸 이야기가 눈에 딱 선하게 밟혀요. 이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은 죽은 정의를 살려낸 과정과 같다라고 제가 기술했습니다. 두 번째 책이에요. 메시라는 책인데 팀 하포드 지음 그리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기회는 계획이 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경제학은 보통 안내서 같지 않나요? 특히 팀 하포드가 쓴 책들은 경제학 안내서 같은 책들이 많았는데 이번 메시는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을 한다고 해요. 하포드는 매뉴얼과 질서를 내다버리라고 엉망진창과 무질서와 혼란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예측 밖의 결과는 거기서 나오며 인간이 인공지능에 가진 비교위도 바로 엉망진창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 책입니다. 모던 팝 스토리라는 책이고 저희가 지면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조금 싣는 빈도가 인문사회나 문학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죠. 이번 책은 꼭 여러분들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밥 스탠리가 지었고 배순탁 외 옮겼습니다. 북라이프에서 펴냈습니다.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이 음악이 어디로 향할지 이해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덕질을 하는 좀 더 덕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계보를 이렇게 살펴보거나 하는데 제가 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엑소의 계보를 막 이렇게 파죠. 덕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계보에 손을 대야 하는데 어떤 작품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덕질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음악 애호가들에게 이 책은 적절한 길잡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덕업일치 생을 살아온 저자가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팝의 역사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팝이라는 제한적인 장르를 다뤘지만 1950년대 이후 문화사 전반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이에요. 의장 이의있습니다. 제프 그램이 지었고 이건 왜 옮겼습니다. FM 미디어에서 펴냈는데 자, 시사인이 꼽은 이 책의 한 줄. 허울뿐인 이 사회와 무능한 경영진을 탄핵하라. 한국에서 약간 주주는 사실 주식을 매입하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라고 해서 주주들은 이제 주주들이 규합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그리고 경영권 인수로 잉여 현금을 토해내게 만든다고도 하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와 맞서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주주 행동주의에 투사
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은 주주 행동주의의 서막을 연 20세기 초반에 벤저민 그레이엄부터 기업 인수의 달인 로버트 영 등 미국의 8대 주주 행동 사건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도 주주 행동주의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나요? 있다고 하는데 찬반을 막론하고 읽어줄 가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제임스 팀트리 주니어가 지었고 신혜경 외 옮겼습니다. 아작에서 편했습니다. 여기보다는 거기 있는 편이 나았다. 이 책, 제임스 팀트리 주니어가 지은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이라는 책은 사실은 원서가 출간된 지 40년 만에 한국에 소개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오히려 우리 세대와 우리 시대와 잘 맞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지금 이 책도 너무 늦게 도착한 나머지 가장 적절한 때에 한국에 당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이 책은 나뉘는데 일부 사랑은 운명에 수록된 5편 소설에서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탈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주어진 운명을 거부한 이 여성들의 활약을 비극적일지언정 패배적으로는 다루지 않는 점이 돋보인다고 해요. 2부에는 6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싸울수록 투명해진다 라는 책이고 은유가 지었어요. 서해문집에서 편했습니다. 불행의 삶의 자리를 선뜻 내어주자 나는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 글 쓰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죠. 은유의 두 번째 산문집입니다. 은유의 이야기는 유일무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흔한 이야기로 통하는데 모성을 수행하는 엄마이자 존재를 이행하는 자아라는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여자들의 삶이 겹쳐지고 은유는 여자를 미치게 하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글과 시를 잡았습니다. 울컥하는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순간들을 기록한 책이고 때로는 앞서간 이들의 아름다운 문장과 함께 은유가 밑줄 친 문장 에서 뻗어간 이야기에 다시 밑줄을 치어서 우리가 읽으면 만난 적도 없는 시공간의 사람들이 문장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유의 책을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 나온 신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 신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 시사인 소개된 책이고 그리고 이 은유 책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송년호에 함께 부록으로 나간 책이에요. 거리의 주권자들 올해의 책에 같이 함께 나간 부록인데 꼭 여러분들께서 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출판인들께 올해의 저자들을 여쭤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부록에서 의미가 있는 게 3부 출판인들이 꼽은 올해의 책과 저자 출판사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올해의 저자로 은유 씨가 이름을 올렸어요. 저희는 이제 소수자의 눈으로 슬픔을 구원하다라는 타이틀로 은유 씨를 소개했는데 올해의 필자 은유 씨는 편집자들로부터 꼭 한번 같이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필자로 1위로 꼽혔습니다. 은유 씨는 2012년부터 올드걸의 시집 그리고 글쓰기의 최전선 2015년 쓰셨죠. 그리고 2016년 쓰기의 말들, 폭력과 존엄 사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를 연달아 썼죠. 출판인들로부터 삶과 괴리되지 않는 부드럽고 단단한 언어로 자신과 타인, 세상을 엮어 나가는 귀한 작가다. 이런 평을 받으셨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이슈가 되었던 주제로는 저희 페미니즘을 꼽았어요.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이기는 페미니즘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박정남 교보문고 MD께서 글을 써주셨는데 이프가 1997년에 여성주의를 표방한 이프라는 잡지가 1997년에 나왔잖아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혐오의 광풍과 페미니즘이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올해가 아니죠. 지난해 5월 강남역 살인 사건 그리고 이후에 나온 이런 여러 논쟁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이 출판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어떤 책들이 출판되어서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담고 있어요.
거리에선 페미니즘, 국리에서 나왔죠. 그리고 강간은 강간이다. 나쁜 페미니스트, 그리고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배드걸, 굿걸, 맨박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책들을 쭉 정리하면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의 트렌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올해의 루키 출판사. 여기에는 이제 사이행성이 꼽혔어요. 그 2016년 책 3권을 남겼는데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번역서, 그리고 나쁜 페미니스트 등등 사이행성이 내놓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과 수요 집회를 담은 25년간의 수요일을 비롯해서 사이행성이 내놓은 책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사이행성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행성의 김윤경 대표는 종이로 책을 만드는 최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죠. 그 올해의 책은 역시 페미니즘이 강세를 펼쳤던 만큼 이비트윈은 입트페라고 알려진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비트윈은 페미니즘, 실용서죠. 페미니즘의 실용서, 실전 대응 매뉴얼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책이 꼽혔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밖에도 2부에는 각 전문가들이 올해의 책들을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시, 소설, 그리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경제, 그림책 분야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추천위원들이 꼽은, 그러니까 추천위원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어요. 올해의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김민정 씨가 지은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안녕 주정뱅이, 소설 분야에서는 권여선 씨의 책이 꼽혔습니다. 그 밖에 앞서 소개해드린 사이행성의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그리고 자연과학, 게놈 익스프레스, 경제 분야의 환율의 미래, 그리고 그림책, 쑥갓꽃을 그렸어 까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29명의 독서 리더가 꼽은 올해의 책도 일부에 담겼어요. 29명이 어떤 책을 꼽아주셨는지도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색깔 있는 신간 소개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라든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그날의 기록 같은 책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2016년의 책은 대체로 그 두 종류의 책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한 책, 혹은 미래, 그 숨어있는 희망들을 드러낸 책이었는데 아마 이 두 모두 그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분석하고 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렇게 2016 행복한 책꽂이까지 꼭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올해 이번 주에 나온 신간과 그리고 부록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색깔 있는 신간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색깔 있는 신간 소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